내가 바람 피운 것도 다 너 때문이다. 그러고 싶겠죠. 그러고 싶.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상담 같이 해주실 백수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기대해 볼게요. 오늘 사연은 보니까요. 5년 전에 외도인데 아이 때문에 참았다는 아내 이혼 선언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던 미혼 여성과 바람을 폈습니다. 출근길에 그 여자 집에 들러 함께 출근하고 제겐 야근한다고 하고서 퇴근길에 여자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왔죠. 이런 사실은 당시 남편이 켜놓은 컴퓨터 메신저로 알게 됐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여자를 찾아가 만나지 말고 직장을 옮기면 어떠냐고 했는데요. 사실은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 싫다는데도 남편이 따라다니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당시 3살이던 아이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직장이 알려질까봐 그 여자한테 소송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굴던 그 여자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고 상담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은 남편과 한 방에서 지내기 힘들어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요. 5년 전에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 미혼 여성 직원과의 문자 내용, 집에 드나든 내용은 부정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당연히 부정행위죠. 네. 지금 보니까 퇴근길에 여자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충분히 이혼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5년 전의 일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하면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네.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우리 민법 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 청구는 사실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 부정행위만 이혼 사유는 아니니까 그럼 다른 여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여지가 있나 그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혼 청구하면 네. 이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 뭐 분노, 뭐 불면증, 우울증, 화병 뭐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지난 5년이 굉장히 지옥 같았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직장 생활도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부정행위는 아니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840조 제6호 사유가 되는데 네.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그걸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기가 됐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고 사실 그렇게 됐는데 내 책임은 별로 없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혼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편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나는 각방 안 쓰고 싶었다. 근데 당신이 쓰자고 해서 쓴 거다. 뭐 부부관계 없는 거 뭐 아내가 거부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 그렇게 뭐 두 가지지 네, 뭐 네. 이혼을 못하겠다. 아니면은 아니, 오히려 하더라도 아내가 위자료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적반하장 나올 수 있는 정말 거잖아요. 나쁘죠. 나쁜 남편이죠. 아니 나쁘지. 나쁜 아니 우리 남편이죠. 변호사님이 나쁘지 이러면 안 되지. 법률적으로 좀 우아하게. 나쁜 남편인데 법률적으로 포장하면 실제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뭐 내가 바람 피운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막 이러지. 다 그렇죠. 적반하장이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지금 어떻게? 그럴 경우에 실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한 5년 정도 각방을 요구를 하고 부부관계도 거부를 했다면 사실 아내한테도 뭐 관계 회복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한 잘못 있다고 좀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남편이 입증하기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설령 이제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도 서로 간의 불신을 자초한 건 남편의 부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한 건 남편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잘못을 비교했을 때 부인 잘못이 남편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느냐고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네. 바람핀 남편보다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느냐? 그렇죠. 없다. 네. 그러면 이혼 청구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연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우리 사연에서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바람 피우는 남편을 꼬집고 때리고 맨날 그러는 부인 진짜 있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겠죠.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은데 참으셔야죠. 네. 일단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심의 노력을 진심을 다해서 하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회복을 위한 노력은 했다고 볼 좀 소지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어쨌든 좀 안정장치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외도하는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결심한 분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살 자신이 있으시냐?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배우자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나중에는 이 유체가고 그 갈등을 일으킨 유체가고 용서 못한 거하고 동등해져서 나중에 그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야 되고, 그 남편의 또는 그 배우자, 부인의 외도는 뭐 남편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 묻어주고 자존심을 회복해줘야 이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바람핀 배우자와 그걸 계속 비난하는 배우자가 정말 동등한 책임이 있지 않는지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 아내는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 네. 네,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고민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찾아오겠습니다.